투자의 날을 세우는 시장 한수 강준혁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일단은 적어봤어요. 마지노선이라고 일단 적었는데, 마지노라는 분이, 이분이 마지노죠. 이름이 진짜 마지노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이 마지노라는 분이 프랑스하고 이제 독일 사이에 이 벙커를 만들죠. 벙커를 만들면서 넘어올 수 없는 선, 넘어서는 안 되는 선, 이런 식의 의미가 바로 이제 마지노선, 아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시장이, 지금 보니까 미국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데, 딱 이렇게 되면은 내일 우리 시장의 시초가가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에서 딱 출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노선에서 출발을 하면은 시장은 그냥 강세로 전환이 될 수도 있으니까, 미국 시장이 빠지고 만약에 우리 시장이 내일 미국 시장 빠지면 우리는 개파락하겠죠. 개파락 출발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끝인가 끝이 아닌가에 대해서 보는 방법이 또 있죠.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제가 온라인 무료 특강에서 조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미국 시장 조정으로 인해서 조금 불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들어와서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8월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글쎄요, 우리 그 시장 한 수만, 제가 나오던 시장 한 수만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셔도 시장에 대해서 대응 자체를 바람직하게 할 수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7월 29일 날, 7월 29일이면 이때죠, 그렇죠? 이때 제가 시장 한 수를 할 때 그림을 하나 그려드렸어요. 무슨 그림을 그려드렸냐 하면, 시장이 굉장히 좀 안 좋은 것처럼 보이고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만은, 이 절벽의 사냥이 이렇게 절벽을 타는 것처럼 시장이 크게 뭐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시장이 그 다음날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바로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일단은 보였어요. 요 날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 날인데, 시장이 이렇게 빨갛게 올라오는 날 대부분 투자자분들께서 이제는 시장이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 제가 보여드리는 거죠. 중도가 필요하다. 사실 지금 시장 자체는 뭐 하고 있는 거하고 비슷하다. 지금 외주를 사람이 타고 올라가는 거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움직여도 시장이 빠질 수 있고 이쪽으로 움직여도 시장이 빠질 수 있는 그런 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약간 좀 위기다라는 설명을 언제 8월 4일 날 일단 해드렸습니다. 이전 방송 다시 찾아보셔도 그렇게 적어놨죠. 실질적으로 보면 요날 방송하고 난 다음 시장은 다시 밀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에 접근을 하실 때, 이게 시장이 너무 어렵다, 헤매게 한다,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만은, 제대로 된 식견으로 시장을 풀기 시작을 하면 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어렵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도 조금 이따가 이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한국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료 특강으로 해드릴 예정이니까, 그것도 필요하신 분들 들어오셔서 무료 특강 이용을 하셔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노선에 대한 얘기를 일단 하고 있는데요. 그냥 단적으로 얘기하면 마지노선은 3188포인트입니다. 88이죠, 그렇죠? 그렇죠? 3188포인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내일 시장이 3188포인트 언저리에서 출발을 하면은 시장이 바로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체크하는 체크법, 조금 이따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이제 말씀해 드린다고 했으니까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사실 우리 시장이 조금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 하면, 지금 보면 경기가 뭐 델타 변이로 인해서 경기가 또 안 좋아질 수도 있다, 뭐 얘기도 있고, 테이퍼링을 그래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수출은 벌써 2019년 수출 부분을 이미 회복을 했습니다. 회복을 했고, 수출 증가량 자체도 지금 보시면은 계속 뭐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 왜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냐면, 수출을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해외로 수출을 하면은 뭘 주는 거죠? 물건을 주는 거죠, 그렇죠? 물건을 외국에다가 물건을 주는 거고, 뭘 받아오는 겁니까? 달러를 받아오는 거죠. 맞죠? 수출을 한다는 것은 물건을 주고 뭘 받아오는 거예요? 달러를 받아오는 건데, 그러면 달러를 한국 내에서 달러를 쓸 수 있나요? 여러분들 음료수 하나 사 먹으면서 1달러 딱 주면서 자, 이제 거슬러 주세요, 뭐 이러면은 그 사람이 이 사람도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우린 달러 안 받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당연히 월급도 달러를 안 주니까, 수출이 잘 돼서 달러가 들어오면 이걸 다시 원화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일을 하냐면, 달러를 팔고, 수출 기업들은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게 되죠. 당연히 원화를
사게 됩니다. 원화를 사면은 달러는 파니까 달러 가치는 어떻게 돼? 떨어지고 원화 가치는 원화를 사니까 원화 가치는 올라가야 되죠. 수출이 많이 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우리나라 안에서는 기업들이 달러를 파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원화를 사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얘기와 같아지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출이 많이 되면은 원달러 환율에서 원화는 강세로 일단 가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2020년 같은 경우에는 강세로 계속 갔단 말이죠. 원화가 계속 강세로 갔는데 2021년도 들어서 제가 아까 얘기를 할 때 2019년도에 수출 부분에 이미 다 어떻게 했다? 회복을 지금 해 있는 상태인데 회복을 하고도 수출이 계속 좋아요. 수출이 계속 좋고 최근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실적을 보더라도 실적 좋고 뭐 자동차가 됐든 아까 LG도 역시 마찬가지고 다 실적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수출 관련된 기업들이 전부 다 그 실적이 좋다는 얘기는 아까 다시 얘기를 해서 달러를 이제 한국으로 달러가 유입이 될 거니까 당연히 이걸 원화로 바꿔야 되니까 달러를 어떻게 하고 그 기업들은 열심히 팔고 원화를 살 겁니다. 그렇죠? 살 것인데 원화를 사게 되면은 원달러 환율 자체는 어떻게 가야 되죠? 원화가 계속 강세 기조를 일정 부분 유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원달러 환율이 지금 약세로 가고 있단 말이죠. 이 왜일까? 이걸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단순히 원달러 환율 부분이 약세로 가는 부분은 그러면 이거보다도 더 어느 쪽에서 지금 우리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분들, 소위 말해서 외국계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요? 한국에서 원화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주식을 팔면은 뭐로 받죠? 원화를 받잖아요. 그렇죠? 원화를 받는데, 이 원화 자체를 해외로 가져나가라. 자기 나라, 미국이라면, 미국으로 가져나가려 그러면 원화를 뭐로 바꿔야 돼요? 달러로 바꿔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원화를 어떻게 해야 되죠? 원화를 팔고, 달러를 매수를 해야 되죠. 달러를 사게 되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원화를 파니까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달러 가치는 높아지겠다. 그렇죠? 그럼 아까 봤던 우리 수출 물량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고 얘네들은 이제 우리나라에 있던 주식을 팔고 만약에 나가는 외국인들이 있다면 반대의 이제 상세 효과 자체를 우리가 벌이게 될 건데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팔고 나가는 외국인들이 생각보다 좀 많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투자자 분들께서 외국인 그러면 다 그냥 외국인으로 뚱쳐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 별로 안 좋아요. 뚱쳐서 하는 거는 별로 안 좋고 세부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아요. 외국인들이라고 하면 다 같은 외국인이냐라고 하면은 보면은 미국 사는 사람도 외국인, 영국 사는 사람도 외국인, 니하오 그렇죠? 중국도 외국인, 스미마셍 그렇죠? 일본도 외국인, 아니면은 여기 사우디 왕자님도 외국인, 다 외국인이죠. 근데 사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부펀드 비중이 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부펀드라고 하면은 국가가 수틀리면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죠? 일본은 사실은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예전에 얘기를 많이 했는데 개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별 의미가 없고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비중을 보면 여기 한번 보도록 하죠.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비중에서 한 4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비중이 30%가 넘으니까 거기에서 절반 정도는 미국인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가만히 보면 여기 이제 사우디 왕자님 같은 경우에는 1.7%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팔아봤자 1.7%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럼 누가? 미국이나 아니면 영국이나 이런 데서 주식을 파느냐 안 파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나 미국에서 주식을 팔고 있는지 안 팔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봤더니 여기 밑에 보니까 미국이 있다. 그렇죠? 미국이 있는데 미국의 지금 우리나라 주식의 형태를 보면 2020년에도 굉장히 많이 팔았고요. 2020년에도 굉장히 많이 팔아주고 그렇죠? 굉장히 많이 팔아주고 2021년도도 앞에 세모 적혀 있죠? 굉장히 많이 팔아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지어는 지금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조금은 이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였습니다만은 곧장 5월 달에 매도고요. 6월 달에도 매도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5월 달, 6월 달 매도였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고 난 다음에 환율을 한번 보도록 하죠. 환율을 보면 우리 올해 같은 경우에 이게 원화가 강세로 가던 기간이 있었는데 이 기간에도 사실은 미국계 외국인들은 매도를 했어요. 무슨 얘기죠? 환율하고 관계없이 얘네들이 지금 우리 시장에서 지금 좀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왜 그럴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왜 그럴까?
최근에 이제 이슈들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이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뭐 테이퍼링이 빨라져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이퍼링은 빨라져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한국은행에서 금리 올린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브라질이라든지 일부 이머징 마켓 국가에서는 금리를 이미 올리고 있는 그런 국가들도 일단 있습니다. 왜 이걸 할까? 지금 테이퍼링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2013년도에 처음 나온 얘기예요. 이게 왜 2013년도에 이 얘기가 처음 나왔는지를 한번 과거로 돌아가서 보도록 합시다. 이 과거를 보면 현재가 보이죠. 이런 거 하는 데는 한국경제TV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평이나 이런 거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이거 한번 보면은 연준에서 이제 200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리만 사태가 일단 있으면서 전 세계 경기가 한번 폭락을 했죠. 부동산에 대한 거품이 빠지면서 그쪽에서의 어떤 폭락 자체가 일단 있었는데 이 폭락을 막기 위해서 연준에서 뭘 했냐면 1차 양적 완화라는 걸 했습니다. 2008년도에 바로 시작을 일단은 했어요. 양적 완화를 일단 진행을 했고요. 이게 이제 2011년도 되면은 양적 완화를 일단은 멈춥니다. 양적 완화를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 2010년도 1분기에 일단 종료를 했죠. 딱 종료를 그냥 이건 어떻게 종료를 했냐면 양적 완화 시작, 양적 완화 끝 이렇게 된 거예요. 테이퍼링은 뭐죠? 이걸 갖다가 그 시장 안에서의 이제 채권 사주는 부분을 이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겠다 뭐라고 하는 부분이 테이퍼링이라면 이거 이때는 어떻게 했냐면 양적 완화 시작, 양적 완화 끝 해오면서 2010년도 1분기에 탁 종료를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스페인부터 시작해서 포르투갈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그리스도 마찬가지고 박살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회복을 못했는데 얘가 갑자기 끝 이래 버리니까 이쪽에서 타격이 막 입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기 시작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연준에서 2차 양적 완화라는 걸 했어요. 2차 양적 완화 부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1년 6월 30일 날 끝내버린 겁니다. 쫙 멋있게 아까 이제 시작하는 수 하는 것처럼 멋있게 딱 끝내버린. 끝내니까 무슨 일이 발생을 했냐 하면 2011년도 유럽의 재정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게 그리스라든지 포르투갈이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하는 나라뿐만 아니라 이태리도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태리도 일단은 금융위기가 시작이 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리만 사태 때문에 미국도 어려워지고 전 세계가 좀 어려워져서 양적 완화를 하고 난 다음에 미국이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서 양적 완화를 탁 끝내니까 다른 나라들이 그냥 발작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렇죠? 발작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돈을 굉장히 많이 풀었어요. 많이 풀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테이퍼링을 하든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든 이걸 갖다가 하면 옛날에 했던 게 뭐였죠? 옛날에 신흥국들이 다 박살이 나는 거잖아요. 소위 말해서 신흥국의 이머징 마켓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체력이 있는 나라도 솔직히 디벼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자산을 굉장히 많이 굴리고 있는 투자자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자산을 이머징에 두시겠어요? 아니면은 미국으로 가지고 가는 게 맞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지금 한국인이니까 한국에 그래 둘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뚝심 있는 당신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의 입장이면은 당연히 지금 이런 식의 분위기라면 미국으로 자산을 가져가는 게 옳지 않을까라고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느낄 때는 뭐냐 하면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좀 다른데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게 지금 진짜 백스코의 고물자연사 박물관 작품이라는데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작품이랍니다. 이게 지금 외국인들의 행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행태 자체가 언제쯤 끝이 날까라고 하는 부분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시장 저점. 저는 내일 시장이 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한국경제TV 온라인 특강에서 계속 또 진행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부분 자체가 일단 1차적으로 끝나는 부분은 내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한번 여러분들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시장 안에서 지금 수익은 어떻게 올리는 게 좋겠냐라고 하는 부분은 낚싯대를 지금 펼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낚싯대가 엄청 많아요. 다 미끼를 걸어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시장 안에서는 갈 만한 종목군들이 엄청 많습니다. 모멘텀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별로 없네요. 지금 한 3분 정도 남았다, 2분 정도 남았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서 지금 방송할 수 있는 데까지 일단 하고 방송에서 못하는 얘기는 조금 이따가 온라인 특강
그러니까 한국경제TV 온라인 특강에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 그쪽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전기차 굉장히 좋다는 얘기 굉장히 많죠. 앞에 이제 그 중국이 산업 부분을 이제 약간 좀 규제를 한다라고 하면서 중국의 전기차 업계가 안 좋아졌다 이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맞지는 않죠.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규제를 하는 건 뭘 규제를 하는 거냐면 인터넷 기업들이 있죠. 여러분들 포탈 기업들, 소위 말해서 플랫폼 기업들을 많이 쪼고 있는데 중국의 전기차 회사들의 대주주들이 플랫폼 기업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쪼는 거지 전기차를 쪼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주주 구성을 보시면은 대부분 중국에 있는 대형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의 최대 주주들이 대부분 플랫폼 기업들이 많아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때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해드렸죠. 전기차는 일단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하는 얘기가 많이 덥죠. 많이 덥다라는 얘기 자체는 CO2 배출이 많아지는데 CO2 배출 줄이는 부분에 첫 번째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전력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자동차죠. 그래서 이쪽 부분이 지금 유럽도 지금 기상이변이 많다 보니까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때 우리 회원들한테 문자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실제로 지금 100% 넘었죠. 이제 수익률이 100% 넘어가는 이쪽도 괜찮고 코스모 신소재도 2차 전지인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예, 역시 마찬가지고 지금 보시면 덴티움 예전에 고령화 제가 키워드를 잡아라라고 하면서 고령화 얘기하면서 몇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낚싯대를 펼쳐가지고 여러분들이 레이더를 돌리다 보면 시장 안에 잡힌 종목군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지금 방송 끝내달라고 그러니까 일단 끝내고 바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나머지 부분 이어갈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두 가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시장 모멘텀, 시장의 방향성 체크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종목군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right now 지금 한국경제TV 들어오셔가지고 접속, 제가 방송 켜놨으니까 바로 들어오십시오. 저도 바로 올라가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